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2024년 4월 기준으로 글로벌 빅데이터를 통해서 경제의 핵심 지표들을 요약을 하고 그리고 자산 가격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 그동안 급격하게 부어왔던 유동성, 양적 완화의 영향이 정말로 중요해졌다. 미국 대선이 판가름 날 때까지는 꼭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를 집중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익숙한 테슬라를 가지고 실물 시장을 조금 공유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 지수를 이제 보시는데요. 테슬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테마 투자의 대표 주자였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좋은 힌트를 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의 지표가 5만 불대 있다가 거의 7만 불에 육박했다가 지금 3만 불까지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 됐는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좀 사라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테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생산하는 차가 이제 인기가 좀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보면 테마 투자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물 시장 말고 금융 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금융 시장이 타이트하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금융 시장이 루즈하다. 즉 편안해졌다는 부분인데,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금리 구간이라서 대충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 둘 간의 괴리가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말 고금리인데 정말 시장은 완화적이구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우회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골드만삭스가 리스크 에피타이트, 즉 위험 선호도에 관련된 지표들을 지수화해서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는데, 정말로 높은 구간에 저희가 점이 찍혀져 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리만이 터지고 나서 제로금리를 가면 이렇게 위험 선호가 확 올라오고, 그리고 유럽에 이제 부채 위기가 왔을 때 ECB 유럽 중앙은행이 개입하고 나서 위험 선호가 확 올라오고, 그리고 인민은행이 중국 위기가 부상되니까 개입해서 또 확 올라오고, 그리고 코로나 때 개입해서 또 확 올라오고, 이런 그림이 이제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때부터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금리를 올렸는데 이상하게 위험 선호도가 올라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거랑 정말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과 자본시장에 겹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내용을 경제의 어떤 핵심 지표들의 변화를 저희가 짚어보고, 자산 시장에서 자금의 이동 사항을 짚어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의 고민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와 정치 상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 지표와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에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화폐, 가치하고 주가 지수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보통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면 주가가 좀 약하고, 주가가 강세면 달러가 약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 측면에서 마이너스 상관관계,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달러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 상황을 한번 업데이트해서 보시면,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1970년대부터 보면 이런 현상들이 월별로 수익률이 어땠는지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선거가 있었던 시기에는 주가 지수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중에 되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 하지만 마치 지금 이런 부분이 한 번에 다 반영이 돼버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원래는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 역시도 과거의 히스토리와 역사와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다라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 투자로 이런 부분이 사실 거의 결정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가테크, 즉 한 7개 기업들, 대표 기업들이 있고, S&P 500 내에서도 493개에 해당되는 나머지 미국 대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즉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00개 기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7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한 2, 3%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나머지 한 97%에 해당되는 기업의 이익 전망과 너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큰 이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정치 부분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시장의 자금의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치자산, 대체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주자는 금입니다. 금의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자금의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다 보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좀 빠지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약간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부분보다 이 음영이 위에 칠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에 칠해진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고요. 아래쪽에 칠해진다. 그럼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동평균값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서 안전자산, 금으로 대체자산 중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시장,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1000개의 기업, 대형 1000개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2000개 기업들의 주가지수의 상대 가격 지수를 그려봤더니 올라간다. 즉, 큰 기업으로부터 작은 기업의 주가 성과를 빼보면 플러스 값이구나. 즉, 대형주로 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사고 주식시장에서도 안전한 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신흥국 채권을 매도하는 그림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에서, 대체자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을 보면 배당 수익률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배당 수익률이 1.3이다. 1.3%에 저희가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금리가 5%대이기 때문입니다. 약 한 3분의 1 혹은 4분의 1 수준에 밖에 안 됩니다. 일단 시장 평균으로 봤을 때 분명히 매력적이지 않다. 팔아야 되는 자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높은 배당을 주거나 이런 배당을 상쇄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가진 기업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사이클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때는 미국 S&P 500 주가지수와 미국 채권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는데요. 이때는 고금리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금리 시절이 되고요. 이 이야기는 고금리 시절에는 이 둘이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금리 시절에는 이 둘이 반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고금리 시절에 해당됩니다. 주가지수와 채권지수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즉 그동안 한 15년 동안 봤던 마이너스, 즉 저금리 기조의 사이클을 벗어났다. 즉 고금리 사이클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시장의 사이클이 완전히 그동안과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최근 한 50년 동안에 보통 금리 인하 3개월 전에 2%밖에 성과를 못 내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11%가 넘는 성과를 내버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실제 실시하고 나서 12개월 뒤에나 볼 수 있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즉 1년 동안 수익률을 지금 금리 인하하기도 전에 다 땡겨 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향후에부터는 미국 정치, 즉 선거가 실행되고 있는 연말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그 조심해야 될 근거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들을 검토해 보시면서 좀 많이 빠지게 되면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 시기를 조심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 개별적인 데이터들이 정말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들인데요. 중요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영상으로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